안녕하세요, 매크롭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덟 번째, C형 멈춤링. 멈춤링에 대해서 도시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C형 멈춤링은,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가 있죠. 요 바깥에 있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 바로, 축용입니다. 한마디로 축에다가 끼우는 링이에요. 축에다 끼는 링.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이렇게 생긴 모양이 바로 구멍용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일단은 뭐 모양부터 다르고요. 자, 축용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보시면 구멍이 두 개씩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그죠? 자, 이 두 개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플라이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뭐 벤치 비슷하게 생긴 요놈이 있습니다. 요걸 여기다 사이에다 껴요. 그 다음에 얘를 벌립니다. 자, 요 양쪽으로 이렇게 벌리면 요 구멍이 좀 커지겠죠. 자, 이 구멍이 커졌을 때 여기 사이에다가 축을 끼는 거예요. 축을 끼워서 축에 구멍이 나 있는 축에 요렇게 홈을 파놓습니다. 요 링을 끼울 수 있게. 자, 요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홈을 이렇게 파놔요. 자, 파놓으면 요 링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해서 요 홈에다가 착 갖다 끼는 거예요. 이렇게 조립이 되게끔 갖다 끼는 거고, 그 다음에 요 안쪽에 요 구멍용 같은 경우는 벌어져 있잖아요. 그죠? 자, 벌어져 있던 얘기 뭐냐? 구멍에다가 구멍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 얘가 구멍이죠. 자, 제가 그림을 뭐 그렇게 뭐 잘 그리진 못해갖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가 구멍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요 놈을 요 안쪽에다가, 얘는 반대예요. 자, 이렇게 생긴 플라이어로, 자, 얘는 안쪽으로 오물입니다. 자, 안쪽으로 오물이면 요 구멍이 지름이, 바깥쪽 지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좀 작아지겠죠. 작아졌을 때 요 안쪽에다 껴넣어요. 요 구멍에다가. 그리고 다시 얘를 피면 여기에 정확하게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대예요. 반대로 얘는 축용은 벌리는 거고, 요거는 오므리는 거고, 오므려 가지고 갖다 끼는 거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일종 얘는 현장에서는 C형 멈춤링 이렇게 얘기 잘 안하고 여기 나와 있는 스냅링이라고 얘기 많이 해요. 이거는 뭐 일상적으로도 뭐 공구상가 가도 스냅링이라고 얘기하면 다 알아들으시고요. 자, 스냅링으로 널리 간주되는 멈춤링은 샤프트에 있는 홈에 설치가 되거나, 또는 어셈블리를 유지하기 위해 보어 또는 하우징에 설치되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패스너예요. 한마디로 얘는 고정을 시켜주는 역할이에요. 고정. 하나의 어떤 다른 부품을 고정을 시켜주기 위해서 얘가 딱 막아주는 역할. 밖으로 더 이상 나오지 말아라. 막아주겠다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멈춤링입니다. 자, 멈춤링의 크기, 링의 크기 직경은 1mm, 상당히 작죠. 자, 1mm에서 몇십 mm까지, 몇백 mm까지 되는 큰 링도 있어요.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디자인을 생성할 수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링은 자격증 시험에 출제 빈도가 아주 적지는 않아요. 한 30%? 한 30% 정도 출제 빈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에서 한 40%? 그래서 거의 절반에 조금 못 미치는, 그쵸? 어떨 땐 나오고 어쩔 땐 안 나오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리는 방법은 상당히 단순해요. 상당히 단순한데 불구하고 요거는 너무 구멍이 작기 때문에 이 사람이 확대도를 뽑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아마 좀 더 중점적으로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도시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축용 멈춤링 홈의 도시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은
자, 요 바깥쪽에 요 모양 있죠? 요게 바로 이제 링입니다. 자, 링을 요렇게 생긴 축에 요렇게 생긴 홈에다가 갖다 끼는 거예요. 요 구멍, 여기 구멍에다가 플라이어를 껴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껴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우리가 작동하는 거는 뭐예요? 그쵸, 요 홈. 요 링을 끼우는, 규격품을 갖다 끼우는 홈을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홈을 끼우려면 규격의 기준이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그쵸, 그 해당하는 축의 그 부분 축 지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10mm다 라고 하면, 자, 축지수가 10mm예요. 그렇게 하면 여기에 지금 살짝 여기 푹 파여야 되겠죠? 그러면 이 부분 D2 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름이 10mm보다는 좀 작겠죠. 그래서 9.6mm고요. 그 다음에 요 9.6mm D2 값을 이렇게 치수로 뽑아내면 그 뒤에다가 치수 공차를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0에서 마이너스 0.09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떻게 써질까요? 파이 9.6에 0에서 마이너스 0.09 이렇게 치수 기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요것도 하나의 채점 기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 M 값이 있습니다. M 값. 자, M 값은 뭐예요? 요 폭이 되겠죠. 자, 요 폭 같은 경우는 요 링, 자, 멈춤 링의 두께가 얘가는 1mm죠. 얘보다는 살짝 커요. 그죠? 살짝 커서 좀 여유 있게 들어가게끔. 그래서 0.15 정도가 더 큽니다. 얘 같은 경우 10mm 같은 경우는. 그래서 1.15. 그래서 요 사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홈의 폭은 1.15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단 또 허용차가 있죠. 플러스 0.14에서 0. 그러니까 차라리 조금 더 크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15의 폭이니까 플러스 0.14에서 0까지 이렇게 또 치수 기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생긴 건 이렇게 간단한데 치수 기입을 할 때 이렇게 공차들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마 채점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멈춤링의 두께는 뭐 그렇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 D2 값과 M 값, 요 두 개가 중요한 거니까 요 두 개를 잘 보시고요. 가끔가다 이 질문하세요. 요 N 값은 뭔지, 요 끝으로 되어 있는데 N 값은 뭔지 요거를 한번 여쭤보시는데, 자, 이 N은 뭐냐면, 자, 여기가 축의 맨 마지막 끝단이라고 가정했을 때, 요 맨 마지막에서 안쪽에 링 홈을 만들 때 최소 몇 미리, 최소 몇 미리가 안쪽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지, 제일 바깥쪽에 내가 링을 만들고 여기에 끼우고 싶은데 안쪽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얼마를 최소 띄어야 되는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5는 안쪽으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경우는 시험에서 거의 안 나옵니다. 시험에서는 대부분 이 축이 있다고 하면 이 중간에다 이렇게 받기 때문에 이 n 값은 잘 사용을 안 해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n이 어떤 건지 그거는 알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죠. 자, 이제 구멍용 한번 보겠습니다. 저 구멍용 같은 경우는 자, 반대죠. 아까 요 플라이어로 여기다 구멍에다 껴가지고 자, 이렇게 안쪽으로 5mm입니다. 안쪽으로 5mm면 요 축지름이 작아지겠죠. 그때 요 사이에다가 껴가지고 요 구멍에 맞게끔 딱 갖다 껴놓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얘도 이제 10mm다 라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 자, 얘는 바깥쪽으로 더 크죠. 구멍이 더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10.4mm D2 값이 10.4mm 나오고 허용차도 플러스 값으로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M 값은 똑같습니다. 어차피 링의 두께는 똑같으니까. 그래서 0.14 요 공차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생긴 모양만 반대지, 그죠? 그리는 방법은 똑같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n은 같은 의미, 좀 전에 말씀드린 같은 의미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CAD로 직접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CAD로 넘어오면 자, 제가 두 개를 그려놨습니다. 제가 두 개. 자, 여기다가 제가 베어링을, 요게 베어링이죠. 자, 베어링 두 개를 제가 이렇게 그려놓은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이 링은
이 베어링이 바깥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막아주는 역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베어링을 해놨고,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요거는 제가 블록으로 하나 잡아 놓겠습니다. 대충 잡아 놓고, 자, 요놈이 어디에 조립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놈이 자, 요렇게 가서 자, 요쪽 끝에 여기에 땅 조립이 된다. 자, 요렇게 베어링이 조립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조립이 된 상태에서 얘를 회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축을. 자, 회전하고 하면 이 베어링은 어떻게 되겠어요? 슬금슬금 이쪽으로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가 빠져나오지 못하게 어떻게 해줘야 되겠습니까? 막아줘야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동력전달 장치는 이 베어링이 빠져나오지 못하게끔 이쪽에 요런 모양 자, 요런 모양의 커버를 갖다가 씌우죠. 그죠? 자, 이렇게 베어링을 꾹 눌러줄 수 있는 요런 커버를 갖다가 씌웁니다. 근데 이 커버가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죠? 요런 경우 안 되는 경우가 있으면 이럴 때는 이놈이 이 베어링이 못 빠져나오게끔 여기 요 링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딱 갖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끼워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링을 갖다 끼워주면 자, 요놈이 빠져나오고 싶어도 요 링에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오겠죠. 요게 바로 이제 그 스냅링의 역할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요 구멍용도 마찬가지예요. 구멍용도 자, 예를 들어서 아이고, 요놈도 제가 대충 하나 블록으로 잡아놓고 자, 요게 요렇게 껴있다. 베어링이 여기 껴있는데 자, 여기 커버가 여기 누르기에는 여기가 너무 깊어요. 그럴 경우에 바로 요쪽에다가 요렇게 링을 갖다가 설치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못 빠져나오게끔. 자, 요거를 이제 요게 이제 스냅링이다. 요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이거에 맞춰서 그러면 링 홈을 한번 작동을 해볼게요. 자, 축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축은 자, 일단은 여기 베어링이 여기에 껴진다 라고 가정했을 때 그럼 링 어디에 여기에다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 보실 때 만약에 시험 보실 때 링이 이런 형식으로 조립이 된다 라고 한다고 하면 이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자로 재시는 분이 있어요. 자, 베어링이 있을 때는 절대로 베어링 치수는 자로 재면 안 됩니다. 요거는 규격집에 있어요. 규격집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규격집 이제 나눠주는 규격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베어링 쪽을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 깊은 볼 베어링이라고 했을 때, 자, 베어링에 여기 보면 B 값이 나와 있죠. 여기 B 값이 다 있습니다. 요 두께, 요거대로 가야지 이거를 치수를 자로 재시면 틀려요. 아시겠죠?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거 설명드리려고 온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캐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규격집에서 찾아서 이 크기를 알아냈다. 자, 이 크기를 규격집에서 찾으니까 얼마가 나왔냐면 12가 나왔대요. 자, 12가 나오면 자, 우리가 이제 축을 그릴 때는 베어링도 없겠죠. 자, 옵셋 12를 띄세요. 자, 일단 자, 띈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링 홈이 되겠죠. 그죠? 여기서부터 요 바깥쪽으로. 자, 이제 찾아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축지름부터 재세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베어링이 껴있다 라고 하면 이 베어링 안찌름에 맞춰서 이 축지름이 되겠죠. 자, 이 축지름이 25가 나왔대요. 자, 25가 나오면 자, 여기 규격집에서 자, 여기에서 이제 축치수를 한번 볼게요. 자, 축치수에서 25를 찾아봅니다. 자, 25가 여기에 있네요. 그죠? 자, 여기에 있고 그러면 안찌름이 얼마란 얘기예요? 23.9란 얘기입니다. 자, 23.9에 그 다음에 M. 자, 홈의 폭은 얼마예요? 1.3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1.35에 23.9를 기억을 하시고 옵셋 1.35를 먼저 띄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지름 23.9짜리 원을 그리세요. 그래서 여기 4분점에서 그냥 이렇게 이어주면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렇게 그리고 원을 지우면 자, 홈의 모양이 나오죠. 자, 이렇게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워주고 자, 이렇게 되면은 링 홈이 완성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조립을 한 다음에 요 링이 여기 가서 이렇게 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하는 게 바로 링 홈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 구멍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구멍은 자, 일단은 여기 볼게요. 자, 구멍, 자, 얘는 10이래요. 자, 10이면 옵셋 10을 먼저 이쪽에서 띄겠죠. 자, 이렇게 10을 띈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홈을 만들어 주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구멍 치수를 먼저 잽니다. 자, 구멍 어쨌든 여기 35가 있네요. 그죠? 자, 35라고 하면 다시 이제 규격진 넘어가서 자, 구멍용으로 갑니다. 자, 구멍용에 보면 여기 구멍 치수 있죠? 35를 찾으세요. 자, 요 밑에 있죠? 35일 때, 자, 큰 값은 얼마? 37이 나오고, 그 다음에 두께는 1.75가 나온대요. 자, 1.75에 37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자, 옵셋 1.75에 자, 이렇게 바깥쪽 왼쪽으로 뜨겠죠. 그 다음에 서클, 자, 여기에서 지름 37 하나 그려주시고, 자, 라인으로 4분점에서 이렇게 선 하나, 여기 4분점에서 왼쪽으로 선 하나, 그 다음에 원 지우고, 자, 어떻게 하면 돼요? 그죠? 익스텐드로 일단 연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트림으로 자, 이렇게 선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 해치는 나중에 따로 넣으면 되겠죠. 다시.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자, 마찬가지예요. 얘도 베어링이 이렇게 조립이 된 다음에 여기다가 링을 낀다는 얘기예요. 못 빠져나오게끔. 자, 링에 대해서 이제 아시겠죠? 어떤 건지. 자,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리는 거는. 자, 이렇게 간단하고 나중에 여기 치수를 넣으실 때 치수 같은 경우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원을 하나 빼서 요 놈을 이렇게 밑으로 뺍니다. 그래서 트림으로 잘라주시고 그 다음에 스케일로 2배 확대를 해서 요 놈에 대한 치수를 밑에다가 기입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 치수는 방금 우리가 규격집에서 찾은 치수 뭐가 있을까요? 그쵸? 여기 M 값하고 그죠? 그 다음에 D2 값, 그 다음에 D1 값. 자, 만약에 D1 값은 여기에 있으니까 여기서 뽑았다고 하면 굳이 얘는 여기서 뽑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요 두 개의 치수를 여기다 기입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요게 바로 멈춤링. 멈춤링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위치만 잘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M 값과 D2 값 요것만 잘 찾아주시면 크게 무리 없이 작업이 가능한 도면이니까 여러분들 요것도 너무 잘 안 나온다고 해가지고 등한시하지 마시고 꼭 그려서 그리는 방법을 숙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멈춤링은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자, 다음 강의가 뭔지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삽입부시 치공구 쪽에서는 유일하게 규격집을 찾아서 도면 작도를 할 수도 있는 그 부품입니다. 자, 이 삽입부시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멈춤링 공부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삽입부시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